2125년 가오는 남쪽 바닷가 마을 소오리의 폐허에 도착했습니다. 100년 전 마지막 노인이 떠난 그 자리입니다. 시멘트 길은 뿌리와 이끼 아래 묻혔고 지붕 위에는 동백나무가 자라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공동체가 소멸했을 뿐 자연의 시간과 희미한 인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가오는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마지막 주민 학수 할아버지의 오래된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 속 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멸이라니 아니야. 삶이 끝나는 건 나 하나지. 이 땅은 계속 살아. 우린 그저 잠시 이 장소를 빌려 썼던 사람들인걸. 이 장소의 시간은 늘 흘러. 나처럼 늙어버린 삶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삶이 들어와. 바다를 찾아 흙을 찾아 고요함을 찾아서. 마을에는 귀농이나 이주의 형태가 아닌 장소 자체에 이끌린 이들이 조용히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전 소오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고독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이 땅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옛것을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뿌리를 내린 사람들. 소멸은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형태가 변했을 뿐. 100년 후 한국의 풍경은 소멸된 마을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균형이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지방 소멸 이후 한국의 미래, 그리고 100년 뒤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마을은 정말로 기능이 멈춥니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100년 뒤 한국은 어떤 모습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의 속도. 이미 우리나라 지자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 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읍, 면 단위는 출생이 거의 없고 남아 계신 분들도 고령입니다. 이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둘째, 귀농, 귀여의 한계. 언론에서 귀농 인구가 늘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이어줄 인구가 아니라 마지막 주기를 채워주는 인구입니다. 셋째, 외국인 이주도 농촌으로는 가지 않는다.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들의 정착은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 중심입니다. 농촌에 들어가 주거, 교육, 의료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 상당 부분은 구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떠난 뒤 그 지역은 어떻게 변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첫째, 자연 회귀. 우리보다 앞서 지방 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이미 수천 개의 마을이 소멸했고 그중 상당수가 빈집으로 허물어졌거나 도로는 잡목림으로 바뀌었으며 논밭은 산림으로 복귀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자연은 금방 자신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20년이면 숲이 되고 50년이면 자연지형이 복원됩니다. 지방의 많은 지역이 이런 방식으로 자연지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둘째, 일부 지역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유지, 모든 지역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미래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즉, 군사적 요충지, 교통 거점, 산업 클러스터 예정지, 관광 가능성이 있는 자연지역, 이런 곳은 국가가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대규모 이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국의 교육, 문화, 언어 환경을 고려하면 농촌 지역에 대규모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30에서 40%는 실제로 인구 없는 공백지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100년 뒤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인구는 약 2,500만 명 수준, 현재 인구의 절반입니다. 둘째, 국토는 크게 두 개의 중심권으로 나뉜다. 하나는 초고밀도 대도시권 한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중심의 메가리전으로 인구의 70에서 80%가 거주하며 초고층, 초집중 구조로 AI, 로봇 기반 산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광범위한 무인지대 한국입니다.
강원, 경북, 전남 일부로 구성되며 산림, 재생에너지, 군사지역으로 활용되고 자연 회귀 구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초고령, 초기술 사회. 100년 후 평균 연령은 60세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는 줄어도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GDP는 줄지만 1인당 소득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자리는 자동화, 로봇, AI 파트너, 외국인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로 재편됩니다. 넷째, 사회적 정체성 변화.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문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100년 뒤에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다문화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체성은 단일 민족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토의 재활용 방식 변화. 사라진 마을들은 국립공원, 생태보호구역, 에너지 생산지, 관광자원, 연구단지 등으로 다시 쓰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사라져도 국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생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공동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기술 기반의 초분산 공동체도 가능합니다. 100년 뒤에는 AI, 인터넷, 드론 덕분에 소수 인원이 농촌에 살아도 충분히 지속 가능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미래는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소멸하지만 다른 지역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국토 전체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 그리고 소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소멸 이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마지막 불빛이 꺼진 자리에 새로운 자연이, 새로운 산업이,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